기본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세 점의 좌표를 주어주고 넓이가 6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6일 때 K를 구하여라. 자, 좌표 평면에 한번 옮겨봐야겠죠?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놓고 일단은 좌표를 하나씩 옮겨보죠. 첫 번째, A라는 애는 얼마냐면은 1,6 대략 여기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좌표를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내가 나중에 확인하기가 좀 편하죠. A는 1,6이고 B는 마이너스 2,3이니까는 마이너스 2,3 요런 식으로 찍으면 되겠죠. 그죠? B라는 애는 마이너스 2,3 이거 아래가 필요 없나 보구나. 자, 그러면은 얘는 3,K라는 애는 어떻게 돼? 일단은 K는 모르죠. 미지수인데 X좌표는 3이니까는 뭐 한 3칸 요 정도 가야 될 거고, K라는 애가 요걸 주어졌어. 3이랑 6 사이래. 다행이죠, 그죠? 왜? 얘의 Y좌표가 3이고 얘의 Y좌표가 6이니까는 3과 6 사이에 있는 어디 점인 거야. 그러면 확실한 거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요 정도의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의 좌표가 3,K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결국에 이거 쓸데없이 여기만 엄청 넓네. 자, 얘의 삼각형은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수 있는 넓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직사각형에서 필요 없는 걸 뺀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그 중에서 직사각형에서 얘를 빼주면은 얘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넓이가 6이라고 주는 순간 넓이식을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씩 구해보죠. 첫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는 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게 이게 거리예요. 그죠? 알고 있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5, 세로의 길이는 얼마야? 6에서부터 3까지니까는 6-3 해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결국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 1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죠? 거기에서 삼각형 3개를 한번 빼보죠. 그죠? 그러면은 3개를 뭉탱이로 더한 다음에 한 번에 빼봅시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로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가로의 길이 얘부터 구해볼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는 3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3이고 그리고 그런 직각삼각형이다. 이러니까 얼마?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얘는 2분의 9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좀 이따 할까요? 아니, 어차피 둘 다 똑같군요. 자, 여기는 이 삼각형부터 먼저 할까요? 자,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 여기 구해야겠죠? 그죠? 얼마? 1부터 3까지니까는 2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길이 조심하면 돼. 어떻게? 자,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돼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 점의 Y좌표가 5고, 요 점의 Y좌표가 3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된다고요. 미지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6에서 K를 뺀 게 얘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6-K 이렇게가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K니까는 2분의 1이랑 2가 없어지면서 6-K가 제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넓이. 가로쳐야 되지만 뭐 플러스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냥 치죠. 얘의 넓이가 이렇게 돼야겠죠. 이해됐나요? 자, 다음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가로의 길이가 5라고 아까 구했고 여기 길이 구하는 거야. 이번 어떻게 하면 돼? K가 더 크죠. 그죠? K에서 3을 뺀 게 얘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K-3이 얘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얘의 넓이는 안 떨어지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K-3이 얘의 넓이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의 넓이는 얼마? 2분의 5 곱하기 K-3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식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어야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3개를 한 번에 뺐더니 얘의 넓이가 6이 됐다라는 식을 내가 써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그냥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동량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그러면은 얘는 15에서 마이너스 그냥 분배 넣어버릴게요.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풀 6이니까는 마리우 그리고 마 K니까는 풀 K 이렇게가 될 거고 풀 2분의 5K니까는 마 2분의 5K라고 정리되면서 마 2분의 15니까는 풀 2분의 1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K부터 합쳐봅시다. 첫 번째. K 마이너스 2분의 5K 이렇게 두 개밖에 없나요? 그러면은 2분의 2K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3K를 좌변에 남기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변에다가 넘기면 되는데 좀 쉽게 합칠 방법 없나? 여기 있는 얘랑 얘부터 먼저 합쳐보자. 그치? 그러면은 2분의 15랑 마이너스 2분의 9니까는 2분의 6이 되겠죠. 이해됐어? 그죠? 그러면은 2분의 6이니까는 3에다가 얘까지 더하면 18에다가 얘 빼면은 12. 결국에 12를 요로 넘기면 마12. 6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은 K에 대한 1차 방정식 K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내가 뭘 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면은 찍찍찍찍찍 없어져서 여기가 K가 남을 거고 오른쪽이 이렇게 3, 2 해서 4 이렇게가 남는다. 그래서 결국에 K가 4가 된다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다음. 자, 이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문제 보니까는 좌표 잡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주어진 조건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정확한 좌표를 잡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으면 되죠. 첫 번째. A랑 C는 원점 대칭이래요. 그러면은 A를 일단 만만한 1/4분면에다가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A에 대한 원점 대칭인 C의 위치는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런 상태고 B와 C는 Y축 대칭이니까는 C에 대한 Y축 대칭 여기에 B가 있겠네요. 그죠? 에다가 CD는 X축 대칭이다. C에 대한 X축 대칭 여기에다가 D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A를 내가 여기에 잡았으니까는 원점이 여기 생기고 Y축 대칭이 여기에 X축 대칭이 여기 생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A를 여기에다가 잡았어. 2/4분면에 잡았어. 그러면은 A에 대한 C가 여기 생길 거고 B가 여기 생기고 D가 여기 생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A를 여기다 잡았으면은 A에 대한 원점 대칭 얘가 C가 되고 C에 대한 Y축 대칭 얘가 B, C에 대한 X축이 얘가 D가 되겠죠.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해서 4점을 그려서 결국에 얘는 최종적으로 직사각형이 될 거지만 A가 얘가 아니라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A라는 애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A의 좌표 찾는 거니까는 결국에 얘의 좌표를 구해내면은 얘의 좌표 알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얘의 좌표 알 수가 있죠. 왜? 부호만 바꾸고 하면 되니까는. 근데 결국에 여기에 좌표를 구했을 때 얘의 좌표도 결국에 A의 좌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갑시다. 둘레가 64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A의 좌표를 한번 내가 그냥 A, B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A의 좌표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X좌표가 A가 되겠고 반대쪽에 넘어간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이해돼? 결국에 가로는 얼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A가 양수일 경우죠. 그죠? 이해됐어? B가 양수일 경우 여기가 B니까는 얘의 Y좌표가 B인데 얘에 대한 X축 대칭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B겠죠.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로의 길이가 얼마 돼? 2B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직사각형 둘레에 대한 식을 써야 돼. 왜? 둘레가 64라고 줬으니까는. 그럼 둘레에 대한 식은 어떻게 하면 돼? 2A 더하기 2B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얼마? 4A 플러스 4B. 이게 둘레에 대한 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6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얘를 4로 약분시킬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를 알 수 있고 얘가 얼마? 4. 1은 4, 46 이렇게가 되겠죠. 결국에 나는 뭘 얻은 거냐면은 얘네 둘이 합쳐서 얼마가 나오면 돼? 16이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얘네 둘이 합쳐서 16이니까 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1, 15, 2, 14, 3, 13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16 되는 게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둘레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 상황인데 A가 아까 뭐라 그랬어? 처음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A, B라면은 마이너스 A, B 이런 것도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얘가 A가 돼도 되니까는
반대로 이쪽에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의 부호를 다 바꾼 거가 되겠죠. 쟤도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얘의 그 y축 대칭한 거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네, 이거 잘못 썼네요. 그죠? 여기가 a, 마이너스 b가 되어야겠죠. b의 위치가 바뀐. 얘네들이 각각 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뭐야? 얘네들의 숫자의 합이 16이 나온다면은 뭐 풀마던 마풀이던 마마던 상관없이 다 A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나는 뭘 찾으면 돼? 얘의 절대값과 얘의 절대값을 더한 게 16이다 이런 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될 수 없는 것을 찾으니까는 절대값을 했을 때 더해서 16이 안 나오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4번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다음. 자,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 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해서 몇 3분면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A는 대놓고 주어졌네요. 3, 4분면.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좌표 평면 기준으로 3, 4분면에 위치한 점이니까는 XY 좌표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허접하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다. 이런 연습을 내가 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뭐 편의상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둘 다 마가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됐어? 얘를 Y축 대칭했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을 내가 Y축 대칭한다면은 요 점이 1로 이동하겠죠.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부호가 뭐가 바뀌어? Y좌표는 그대로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C의 부호만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풀마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결국에 나는 여기서 C는 양수이고 D는 음수이다. 이런 조건을 얻을 수 있네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A, B, D는 다 음수고 C만 양수이다. 이런 조건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어야 돼. 그거 가지고 얘의 좌표를 찾아내라. 이런 문제죠. 그죠? 그럼 하나씩 보죠. 첫 번째. AD라는 얘 왼쪽 X좌표의 분모를 보자. AD는 어떻게 돼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는 얘 자체는 이렇게 그냥 쓸게요. 양수예요. 원래 같은 경우는 AD는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해요. 편의상 이렇게 하죠. AD는 일단 양수, B-C예요. 그러면은 음수에서 마이너스 양수예요. 그러면은 음수 마이너스 양수니까는 음수가 되겠죠. 무조건 확정이죠. 뭐예요? 얘가 음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양수분의 음수니까는 최종적으로 얘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분의 양수니까는 양수분의 음수니까는 마이너스가 1개 음수로 확정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여기는 BC도 해보자. BC는 어떻게 돼? B가 음수, C가 양수,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는 얘는 음수가 된다 할 수 있어야 돼요. A 플러스 D 어떻게 돼? 음수 더하기 음수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 이렇게 해서 얘도 음수다. 그러면 결국에 얘는 음수분의 음수니까는 둘이 만나서 어떻게 돼? 양수로 바뀌겠죠. 이렇게 내가 낼 수 있어야겠네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풀이니까는 얘는 제 2, 4분면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답을 내줄 수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죠. 자, 가장 중요한 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늘어감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X가 늘어남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X가 뭘 말하는 건지 Y가 뭘 말하는 건지 중요해요. 자, 상황을 알아야겠죠. A, B가 스피드 스케이팅 시합이네요. 결국 달리기 같은 거.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땅 해가지고 따다닥 가는 거겠죠. 근데 X는 뭐야? 시간. 그러면 결국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Y는 뭐예요? 거리네요. 움직인 거리. 를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빨강이랑 파랑이랑 둘이서 하는데 처음에 땅 하자마자 자, 뭐 이런데 시간을 자, 뭐 요 정도 시간을 한번 볼까? 요 정도 시간 여때는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은 시간대에 빨강이 더 움직인 거리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파랑이 움직인 거리가 더 낮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빨강이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만난 점, 요렇게 만난 점 뭐예요? 결국에 얘네들이 빨강이 앞서 나가다가 파랑이 갑자기 빠르게 와서 탁 해서
같은 지점에 섰다. 만난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 파랑이 앞질러 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만큼은 뭐가 돼요? 여기 또 만난 점은 다시 빨강이 만나게 되고 역전했다. 그래서 최종적인 500m 결승선에 빨강이 먼저 들어왔고 파랑이 나중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그럼 보기 하나씩 볼까? 첫 번째, 기억. 출발점을 제외하고 A와 B는 두 번 만났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한 번 만났고 여기에서 한 번 만났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니은 B가 300m 지점을 통과한 것은, 자, B니까는 B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 빨간색이 300m 지점을 통과한 곳을 찾으니까 내가 어디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여기 300m 지점을 통과했을 때 그때의 B의 시간, 여기를 찾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은 몇 초예요? B가 300m가 딱 됐을 때 40초가 맞네요.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내려보니까, 왜냐면은 B가 300m가 됐을 때 그때 시간을 보니까 여기가 40초가 맞네. 그치?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디귿 출발 후 20초 동안, 20초를 보니까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딱 만난데 여기가 뭐야? 20초가 됐죠. 그죠? 출발 후 20초 동안 A의 평균 속력이 B의 평균 속력보다 빠르다. 뭔 말이야? 평균 속력 조심해야 돼요. 속력이라는 거는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발 후 20초 동안인데 A, B가 동시에 탕 출발했어. 누가 속력이 더 빨라? 처음에는 빨간색이 더 빨라. 속력이 빠르고 파란색이 느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속력이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속력이 앞서 나가니까 거리도 앞서 나가겠죠. 근데 결국에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 B가 요 20초 지점에서 따라잡았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을 재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 빨간색의 속력보다 파란색의 속력이 더 빠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잡혔잖아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A의 평균 속력과 B의 평균 속력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최종적으로 평균 속력이 같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4번이죠. 다음. 자, 5번 한번 같이 보죠.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자, 중요한 거 뭐야? 그래프에서 그래프 문제 나왔을 때 중요한 거, X축과 Y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상황부터 보죠. 첫 번째. 물통에 일단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물통인가 봐. 근데 여기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밑에서부터 막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물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때 높이의 변화를 써라. 자, X를 뭘로 뒀어요? 되게 친절한 문제죠. X를 뭘로 뒀어요? 경과 시간으로 두래요. 이렇게? 그러면은 경과 시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물을 틀어놓고 물이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지날 때까지, 그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게, 이런 문제네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가득 차 있겠지. 그지? 거기에서 점점 줄겠지? 라고 내가 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자로 되는 원통이 아니라 3단 원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좀 다를 거예요. 첫 번째, 물을 틀어요. 자, 그러면 물이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죠? 여기 있는 적은 부분부터, 여기부터 먼저 물이 빠져나갈 거야. 왜? 여기까지 높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일단 출발점은 가득 차 있는 높이가 여기가 출발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의 높이가 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물의 높이가, 물을 틀었을 때, 자, 여기서부터 빨리 낮아질까 늦게 낮아질까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빨리 낮아져요. 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3층에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물을 틀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슉슉슉슉슉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가 통이 넓어지면은 그 높이가 낮아지기 위해서 물의 면적이 이만큼씩 빠져나가야 되니까는 속도가 점점 높이가 점점 늦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자, 물을 틀었을 때 여기에서 물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싹싹싹싹 빠르게 높이가 빠져 내려간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다가 요 지점에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얘네들이 그 높이가 낮아지기 위한 면적이 넓어. 그래서 물이 이만큼이 빠져나가야지 높이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작아져요. 높이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속도가 점점 적어지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높이가 점점 이렇게 낮아진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돼? 더 넓어. 그러다 보니까는 높이가 낮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서 물이 빠져나가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이가 천천히 줄어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원통에 그 굴곡이 없이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곡선으로 뻗으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런 병을 물을 채우게 되면은 처음에는 느리게 차오르다가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느리게 차오르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이런 곡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어떤 경우 곡선이 만들어져? 병이 비스듬할 경우. 왜? 중간에 속력이 바뀌니까는. 이해돼?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된 원기둥 모양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직선으로 일정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생했어요.